안녕하세요. 동거민 국법 중에 돈파리입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 때 뻑치기인지 판치기인지 해보신 적 있나요? 국사책 같은 정도 두께의 동전들을 올려두고 손으로 팍 하고 동전들을 뒤집는 게임인데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미친듯이 하진 않았고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며 즐겼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만큼 도박이 이렇게 풋풋하면 좋을 텐데요. 현 사회에서는 그러지 못하죠. 저번화에 이어 얘기를 계속할게요. 성인 오락실 일을 계속하고 게임도 계속하고 유흥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활락하다는 뜻이 아주 즐거워하다인데 저는 이 감정에 빠져 살았던 동물이었죠. 그 순간이 가장 중요했고 제게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좀 흐르고 평소처럼 일하고 있던 성인 오락실에서 차분하고 좋은 인상을 지닌 분이 게임을 하러 오셨는데요. 얼굴이 배우 한석규님을 닮았더라고요. 분명 어느 정도 괜찮은 가정을 꾸리실 것 같은 분이 이곳에 온다는 게 정말 의외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분들이 가게에 오셔서 이렇게 화면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것을 하는 걸까? 왜 이런 것에 일희일비를 하는 걸까? 사장님들이 하는 오락실 기계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박이죠. 이런 호기심이 공부에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다시 생각해보니 좀 아쉽네요. 며칠 동안 저는 담배 피우러 나갈 때마다 근처 오락실에 들어갔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가서 구석지에 있는 기계에다가 5만원씩 넣어놓고 똑딱이를 돌렸어요. 그리고 거기 계신 알바분께 돈을 쥐어주며 부탁을 했죠. 1시간마다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지금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성인 오락실의 게임들은 슬롯과 포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합쳐진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로로 일행, 즉 한 줄만 있고 거기에 5개의 칸이 있습니다. 슬롯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버튼을 눌러 멈추는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하면 일일이 눌러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걸 똑딱이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법으로 금지가 되었죠. 그렇게 하여 멈춰서 나온 카드를 포커 적보로 해서 점수를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점수를 잃는 거고요. 점수를 다 잃으면 게임은 끝이 납니다. 반대로 포커 적보에서 플러시 이상의 적보들은 낮은 확률로 해당 게임 고유의 애니메이션 스페셜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오면서 점수가 또 뻥튀기가 되거나 아니면 살짝만 뻥튀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게마다 다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기계를 빼겠다고 하면 직원이 와서 정산을 합니다. 1,000원 단위로 끊는데 예를 들어 109,500원이다 하면은 점수를 먹어서 112,200원으로 빼던지 점수를 잃어서 109,000원으로 빼던지 해서 정산을 합니다. 신께서는 재미있게도 저라는 사람을 한 번 더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나봐요. 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라는 사람한테 도박이라는 것도 중독시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테스트를요. 5만원씩 넣으면서 돌리던 것이 며칠 안 돼서 67만원이라는 금액을 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알바분께서는 분명 제 족보가 스페이드 스티플이었는데 스페셜 게임이 나와서 화면에 있던 드래곤이 불을 막 발사하더니 금액이 뻥튀기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바로 기계 정지시키고 게임하는 것처럼 위장한 환전사에게 찾아가 몰래 환전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귀엽겠지만 고작 이 정도의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전율이 돋았어요. 짜릿함을 맛본 저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돈을 뻥튀기 해보자. 부모님에게도 좀 드리고 라는 생각을요. 즉 게임에다가 현질할 돈, 카드값 할부, 부모님 용돈 드리고 싶은 욕구, 유흥비 등 모든 마음이 합쳐져서 돈을 따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인 오락실에 저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부탁하여 너가 도박하는 것 좀 나 좀 하자라고 부탁을 했어요. 친구가 네 잘못했다간 지읒될 수도 있다 라고 했지만 저는 콧방귀 끼며 무시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친구 따라 홀덤바도 갔었지만 전 온라인 도박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에서 그 도박 배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 공짜로 보는 사이트들에 있는 것들 꽤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온라인 바카라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바카라는 아시겠지만 플레이어와 뱅커 둘 중 누구의 패가 9에 더 가까울지 둘 중 하나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 쪽이 9와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카드는 보통 2장으로 결과가 나오고 3장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약간 드뭅니다. 그래서 게임의 속도가 무진장 빠르면서 칩 회전율, 돈이 굴리고 돌아가는 것이 무진장 빨라요. 진짜 스릴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랄까 재밌어요. 왜 끝판왕이 바카라인지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도박에 빠지게 되면은 진짜 마약하고 비슷한 수준의 개미지옥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도박보단 차라리 컴퓨터 게임, 클럽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캐시 충전을 마쳤고 초보였던 저는 조심스럽게 처음에 베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줍줍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사람 심리가 제어를 못해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돈이 차곡차곡 티끌모아 태산처럼 쌓여지면 사람의 간도 이에 따라 커져요. 더 크게 베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게임 확률이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흥분된 감정 상태에서 여러분의 이성이 제어가 될까요? 장담컨대 거의 안 됩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질 못하면서 정신병자처럼 될 게 뻔해요. 땄을 때 초고밀도의 흥분과 즐거움, 잃었을 때의 분노와 초조, 대출할 때의 염원과 간절함, 무슨 주식의 우량주 마냥 테마주 마냥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마냥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 저는 크게 베팅을 하였다가 털리게 됩니다. 이때 멈췄으면 좋았겠죠. 근데 도박은 도박으로 갚는다라는 말처럼 역시 이성이 제어가 안 되기에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 무리수는 바로 돈을 빌려서 다시 따자였죠. 이 심리가 온라인 게임도 비슷할 거예요. 강화하다 실패하면 홧김에 돈을 꼬라박고 다시 재강화를 해버리는 것처럼 도박을 하게 되면 대출이라는 녀석이 반기고 있고 이자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둘에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둘은 아주 상습적으로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그만둔다고? 이제 와서? 늦었어. 계속해. 포기하면 넌 여기서 끝나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더라고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유흥과 온라인 게임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오로지 바카라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딸 수 있을까? 와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잠도 못 자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보다 일도 더 집중을 못하게 되었고 제 자신도 극도로 예민해졌어요. 사장님들이 좀만 뭐라 해도 버럭버럭 반박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제 가족들에게도 예민하게 굴었던 게 지금도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네요. 도박 중독자분들이 단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도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후에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